인생의 모두가 집으로 돌아온다. 외판원들, 사무원들, 광부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귀갓길을 찾는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를 사랑한 어느 의사의 이야기, 영화 패치 아담스의 발굴을 시작하는 저희 호우 시절. 오늘은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읽어드린 나레이션이 바로 이번 영화 초반부에 깔리는 이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의 독백인데요. 이 영화의 주요 인물 소개는 사실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주인공 패치 아담스한테 거의 몰빵이죠. 몰빵식으로 주목을 해도 관계 없을 것 같은.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읽어주신 것처럼 진짜 로빈 윌리엄스 원맨 쇼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 패치 아담스, 구 헌터 아담스, 현 패치 아담스, 이 인물을 입체적으로 발굴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몇 명 더 거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세프님께서 보시기에 이 패치 아담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영화가 전기 영화잖아요. 네, 그렇네요. 전기 영화죠. 헌터 도어티 아담스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극화시킨 영화인데 이제 늦깎이 의대생이죠. 헌터 아담스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했던 사람이고 자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우리가 오프닝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진리를 보는 본질을 본인 스스로는 이제 일종의 깨달음을 얻고 나와서 의대에 입학한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사의 본령은 의술 행위, 치료 행위를 넘어서 환자에 대한 인격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 요게 이제 온전한 치료의 과정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이분의 신념이죠. 일종의. 그래서 무료 진료소를 세워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서로 간에 맺는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어떤 면 상당히 진보적인 인물이에요. 맞아요. 듣다 보니까 약간 한의학을 하셨어도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 헌터 아담스의 캐릭터가 또 굉장히 독선적인 부분도 느껴져요. 맞아요. 묘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은데 되게 독선적인 것. 물론 진보가 독선과 꼭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느낄 수는 없지만 근데 일정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에서 좀 다르네. 진보적인데 왜 이렇게 독선적이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은 하는데 꼭 사람이 먼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가차없이 나오는 뭔가 그럴 때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인 거죠. 본인의 신념에 매우 몰입돼 있고 어떤 부분에선 매몰돼 있다 라고도 느껴지고요.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달변가고요. 맞아요. 추진력도 강해요. 맞아. 행동력이 아주 엄청납니다. 주변 사람들을 막 설득해내죠. 맞아요. 영화에서만 보면 이 사람은 좀처럼 물러섬이라는 것이 없어요. 타협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 생각한 대로 다 해.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다 뺐거나 다 갔거나 아니면 완전히 일턴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종의 관계를 맺어나가요.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오히려 먼저 들죠. 이번에 다시 보기 전까지는 이 영화가 상당히 선악, 이분법적으로 캐릭터를 구분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제작진은 설령 그런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 다시 보니까 헌터 아담스라는 인물은 마냥 선하고 옳은 사람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아무리 그의 전기 영화고 헌터 아담스를 좋게 그려내려고 했을지라도 그 그려내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폭력성이 오히려 느껴졌었고 이걸 제가 20년 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가 지금은 저 방식이 유쾌하지 않은데 헌터 도어티 아담스라는 인물이 취하는 대화 방식 불편한데 라고 느끼는 게 어쩌면 그만큼 우리 시대가 변했다. 저를 바꿔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또 관객 조쿠나가 제작진을 추월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만큼 성장한 게 아닐까? 좀 더 성숙한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우리 시대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 시대보다 확실히 네.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해졌다. 관점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한 명 인물을 한번 더 얘기해 보면 네. 그 월콧이라는 학장이에요. 우리 그죠? 밥 건튼 아저씨인데. 네, 밥 건튼. 네, 우리가 정말 반가워하는. 맞죠. 네. 보자마자 너무 반갑더라고요. 쇼생크 탈출에서 교도소장 맡았던. 네, 아주 악독한 인간으로 나왔었던. 굉장히 반가웠고. 네. 밥 건튼 배우의. 네. 진정한 호흡 시절이 90년대가 아니었을까. 네. 그리고 왠지 쇼생크 탈출 때문에 이 영화 캐스팅된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약간 그런 쇼생크 탈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파급력이 아주 컸다. 저는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네. 다시금 호흡 시절을 준비하면서는 네. 그 원우 씨가 되게 인생 만화로 생각하시는 인생 작품으로 생각하는 네. 둘리의 고길동 같은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월콧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럴싸한데요? 그럴 법하죠. 네네. 월콧 학장은 영화에서 주인공 헌터 패치 아담스의 네.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네. 주인공과 대립하는 대단히 보수적인 의사로 그려집니다. 영화적 서사만 따라가면 네. 보수적인 것을 넘어서 매우 수구적이고 환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맞아요.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전통적인 의술 행위만을 강조하고 네. 요즘 일종의 MZ세대 네네. 모든 것들은 다 MZ세대로 끝나니까 그렇죠. 네. MZ세대들이 극혐하는 어떤 꼰대의 모습으로 캐릭터가 그려지는데 네. 대단히 평면적으로 그려진 빌런이죠. 근데 영화를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지? 맞아요. 뭘 그렇게 잘못했냐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물론 학생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고 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퇴학을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라라고 네. 저도 동의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 외에 뭐 병원 물품을 밀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이지 뭐. 문제를 삼는다거나 혹은 행사 때 헌터의 행동 예를 들어 그 산부인과 협회 의사들이 왔을 때 학회 의사들이 왔을 때 굉장히 외설적인 네. 전시물을 만들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게 네. 이런 걸 문제 삼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죠. 약간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행위를 아무 말 없이 지나간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니냐. 그렇죠.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좀 불쌍한 빌런이다. 네네. 게다가 타격감도 너무 없다. 빌런치고. 맞아요. 그냥 이건 뭐 로빈 윌리엄스의 밥이 되기 위한 역할이에요. 그치. 로빈 밥 윌리엄스 건튼이 밥이 됐어. 맞아. 죄송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는 고길동 정도다. 네. 고길동이다 정도로 정리가 되고 고길동님은 최근에도 둘리가 나쁜 놈이다라고 해서 네. 많은 네티즌들의 이제 재평가와 이제 옹호를 받고 있는 캐릭터죠. 네. 둘리에. 그 외에도 이제 반가운 배우가 있는데 필립 세이머 호프만. 그렇죠. 이 미치라는 룸메이트를 연기하는 그 배우죠. 배우가 나오는데 로빈 윌리엄스도 마찬가지고 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마찬가지고 모두 몇 해 전에 세상을 맞습니다. 잇따라 떠난 아주 명배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머니볼이나 뭐 헝거 게임 맞아요. 그런 데서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주신 분인데 이분 역시도 로빈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의해서 아마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뭐 보면서 다시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캐릭터는 이제 미치 로먼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의대생.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네.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네. 전형적 의대생의 캐릭터고요. 월콧 주니어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굳이 이 캐릭터를 논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헌터 아담스를 견제하지만 네. 결국에는 헌터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네. 어찌 보면 저는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성실하고 네. 오히려 관계 뭐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미치 로만이 정말 좋은 의사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영화를 봤습니다. 공감됩니다. 원호 씨께서도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이게 주인공한테 워낙 몰빵이 돼 있는 영화고 쉽게 말해서 주인공을 조금 이상화 시켜주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서 사실은 주인공 이외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90년대식 연출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혹은 뭐 각색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좀 패치 아담스 이외의 다른 인물들이 되게 이렇게 좀 탈색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탈색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인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영화인데도 이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다루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장치로 소비한다는 느낌이 그렇죠. 좀 많이 든다는 거죠. 아주 평면적으로. 네, 영화의 메시지가 되게 뭐 환자를 사랑해라, 환자를 인간으로 바라봐라, 친구로 대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막상 이 영화가 캐릭터를 별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친구 카린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영화에서 카린은 그냥 내내 패치 아담스의 재능을 부각시켜주고 그렇죠. 또 인생의 고뇌를 느끼게 해주는 되게 소비적인 역할로 남아있어요. 네. 그러더니만 이 영화는 카린이라는 이 캐릭터를 어느 살인마에게 희생시켜버립니다. 이게 또 실제 사건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패치 아담스의 연인이 사망한 건 맞는데 연인이었나요? 친구였나요? 동성애 친구였던 걸로 네, 남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팔리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그 당시 또 만약에 뭐 이게 뭐 동성애 연인이었었다고 한다면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실제 세계를 되게 왜곡하고 있었던 연출법을 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 네, 의구심이 좀 들고 이게 또 그 당시에 또 각색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되는 거는 피하고 어떤 게 팔리는지를 굉장히 숫자 중심으로 계산하는 그런 영화의 지점들이 느껴졌던 거는 사실이다. 저도 뭐 간략하게 보니까 그래서 정작 이 전기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이 헌터 도어티 아담스 박사는 의사는 이 영화를 또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했었다라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것도 요새는 사실은 실존 인물들이 막 직접 각색에도 참여를 한다든지 그쵸.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실은 되게 협의를 많이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90년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쵸. 그냥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뭐 고맙게 생각하고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뭐 이제 와서 저희가 이 영화를 뭐 막 되게 막 이렇게 뭐 비판하고 하는 거에 막 그렇게 뭐 저희가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영화가 막 엄청나게 또 막 유명하거나 이런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이 90년대라는 시대가 어땠는지를 좀 저희 스스로도 약간 상기시켜 본다. 뭐 이런 차원으로 그런 작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90년대가 저희에게 호우 시절이었지만 그 호우 시절이라는 어떤 윤색된 기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화된 채색된 기억들을 좀 걷어내고 저희도 이제 영화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기에는 저런 톤이 이제 공작들이 좀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영화를 다시 찬찬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호우 시절로 규정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절이 사실 흑백 영화 시절은 아닌데 최근에 왜 이제 막 흑백 사진들을 컬러로 복원해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우리가 흑백으로만 생각했었던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저런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구나, 저런 식의 컬러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물 발굴하면서 좀 느꼈던 건 원우 씨 말씀대로 조금 더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영화가 좀 더 세련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인물 발굴 시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물을 통해서 이 영화 패치 아담스를 발굴해봤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부터는 호우 시절의 고정 코너, 여기가 발굴 포인트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